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쿠팡 오늘 요런 이슈로 갖다가 조금 관련 종목들 엄청 들썩이기도 했죠. 그리고 시간에서도 좀 강했어요. 관련 종목들이. 그래서 여기 빼고서 뭐 일단은 여기 없는 종목이 나중에 나올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관련 종목들 조금 설명을 드리는, 그리고서 뉴스에 대한 생각. 자, 일단 오늘 나스닥 예비심사 통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좀 얘기가 있었죠. 쿠팡 나스닥 뭐 도전한다, 뭐 상장한다. 요거 같은 경우에 뉴스가 전부터 좀 됐습니다. 제 기억으로 이런 뉴스, 나스닥에 상장할 거다라는 뉴스가 좀 됐어요. 제 기억으로. 이번이 처음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제목에 임팩트 있는 거는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그래서 뭐 이거 뒤에 거는 사실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내용이고, 근데 이제 시장 관심을 끌 수 있는 데는 좋겠죠. 30조 요런 이슈는. 자, 그래서 나스닥, 항상 나스닥 상장 관련 이슈는 우리나라에서도 꽤 괜찮게 움직였던 흐름이 많아요. 나스닥 관련해서 뭐 알파홀딩스, 알파홀딩스도 자회사 뭐 나스닥 상장 뭐 이런 걸로 움직였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좀 뚜렷하게 기억나는 거는 KPM테크, 휴머니젠, 이제 뭐 나스닥 상장, 지분 엮여가지고, 그러면서 얘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 그런 이슈까지 좀 같이 엮여서 움직였던 애죠. 그래가지고 나스닥 상장 이슈는 항상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좀 괜찮은 재료 중에 하나로 움직였던 그런 특성이 있는데, 자, 일단 이게 지금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이게 골드만삭스를 통해서 최근 미국 나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승인을 받은 것으로. 근데 이게 일단 예비심사죠. 그래서 어찌됐든 예비심사를 통과했다는 거는, 그런 거는 좀 호재로 눈앞에.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뒤에 저는 이걸 좀 중요하게 봤는데, 이르면 오는 3월 일정이 그렇게 멀지 않죠. 그래가지고 특별한 거 아니면은 전반기, 이게 3월이라고 하면은 거기서 텀을 좀 더 주더라도 전반기 중에 좀 진행될 수 있지 않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래서 아시아의 아마존을 꿈꾸는 쿠팡, 그런 거. 그러면서 올 흑자 전망까지 있다고 해요. 흑자 전망에 관해서는 그런 거 이슈가 있겠죠. 그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택배 물량이 엄청 증가하면서 쿠팡으로, 저만 해도 쿠팡을 제가 막 엄청 인터넷에서 막 시키고 그러진 않아가지고 웬만한 물품들은 좀 다 확보하고 있다 보니까 막 엄청 시키진 않는데, 그래도 쿠팡을 좀 간간히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 그리고 그만큼 좀 시스템이 잘 돼 있죠. 그래가지고 쿠팡, 나스닥 상장 이런 거 관련해서 이슈 오늘 좀 움직이지 않았나. 그러면서 오늘 또 장 마감하고 택배업 재진출한다, 국토부 최종 승인 났다, 요런 이슈도 뭐 이게 큰 이슈일까 생각은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호재를 겹치는 그런 뉴스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대부분 아는 그런 회사들인데, 거기에 쿠팡도 좀 승인을 받았다는 점. 자, 그래서 뭐 이제 관련 종목들이 엄청 많지는 않아요. 일단은 오늘 뚜렷하게 동방. 그래서 동방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있네요. 쿠팡이랑 물류전담 운송 협력사입니다. 2018년도에 계약 체결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4년치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택배사들이 특별한 거 아니면 1년 정도 단위로 갖다 계약 체결을 하는 걸로 아는데, 물류전담을 이 당시에 동방 같은 경우는 특이 케이스로 4년을 계약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전담 협력사이다 보니까 만약에 나스닥 상장 그런 거 호재를 동방 같이 협력사, 가장 큰 협력사다 보니까 좀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느낌. 그리고 KTH 같은 경우에는 쿠팡에서 서비스하는 쿠팡 플레이라는 OTT 서비스가 있는데, 그거에 협력. 그래서 이거를 KT 자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유통 담당하는. 그래서 KTH가 쿠팡 플레이 관련해서 OTT 서비스 협력. 그리고 알로이스는 오늘 뭐 그냥 올랐는데 얘가 쿠팡에 살짝 한 다리를 걸친 것 같아요. 그래서 OTT 박스 전문 기업이고,
쿠팡이 나스닥 상장하면은 뭐 사업, 그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상장이라는 거는 상장을 시킨다.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장외에서 투자한 사람들 자금 회수가 목적입니다. 첫 번째. 일반 개인들한테 지분, 그 이제 주식수 넘기면서 그만큼 자금 회수하는 게 목적이고, 투자한 사람들은 두 번째로 회사 측에서는 자금 이 유통이 원활해지죠. 상장해서 뭐 좀 자금 안 좋은 회사들 유상증자 때리는 거, 그런 게 다 결국 자금, 그냥 투자 자금을 강제로 끌어오는 그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투자 자금 돌릴 수 있는 자금 회수 결국에 목표라는 점. 그래가지고 상장 나스닥에 성공을 하면은 자금이 좀 원활하게 돌 수 있을 거고, 그런 걸로 사업에 이것저것 투자할 수 있는, 그래서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 자, 그리고 인포마크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뱅크 회장 손정희, 과거부터 쿠팡 얘기를 했었죠. 손정희가 이런 식으로 했다가 전에 쿠팡 뭐 얘기가 있었어요. 투자 뭐 이런 식으로. 손정희 투자 대박 이런 식. 그래가지고 손정희 회장 얘기가 엮여 있었던, 그래서 인포마크의 이제 그 대주주, 2대주주가 소프트뱅크 벤처스 외 2인입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이제 손정희 회장 그 회사죠. 그리고 과거부터 손정희 쿠팡에 뭐 투자 얘기가 있었고, 소프트뱅크 펀드 엮여서 인포마크는 2대 주주가 소프트뱅크 그 투자사라는 점, 그래서 엮이지 않았나.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트리, 그리고 다날, 이런 거는 인터넷 결제입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쿠팡 전자결제 관련 기업이고, KL넷은 오늘 동방 올랐는데, 동방이 물류 전담 운송 협력사죠. 그래서 물류 관련주로서 실질적으로 뭐 쿠팡 뭐 그 물품을 받고 뭐 이러진 않아요, 제가 알기론. 근데 물류 관련 종목으로 움직여준 모습. 그래서 오늘 이런 식으로 왔다가 지금 그냥 등락률 순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당연히 대장은 동방입니다. 일단은 왜? 시장에서 그냥 동방으로 과거부터 쿠팡 관련 종목 움직였을 때, 코로나 시즌에도 쿠팡 좀 잘 나간다, 그럴 때 동방이 같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동방이 대장주였고, 동방 같은 경우 일단 차트상 좀 제가 좋아하는 자리죠. 요런 밑에서 저항이 진짜 많았던 그런 자리를 오늘 뚫고 올라왔습니다. 2,700원 부근이죠. 그래서 얘가 딱 보면은 돌파 시세 시원하게 주고 그 자리에서 지지해주고 올라간 점, 그것도 한 번, 두 번 지지하고 쌍바닥. 그래서 일봉상 그런 의미 있는 자리 부근을 좀 지지를 깔끔하게 해준 점, 2,700원이죠 여기가. 그리고 얘가 그런 자리가 2,700원 부근입니다. 딱 여기 고점이 2,685원 뭐 이쯤이네요. 그래서 일단 최근에 있던 바닥권에서 저항이 3번이나 있던 자리를 돌파해줬고, 돌파 후에 지지까지 깔끔하게 해준 점, 그거는 이제 분봉상 그리고 일봉상 좋아 보이지 않나, 차트상. 그 다음에 이제 3,000원 자리, 요런 자리까지. 그래서 지금 바닥권을 한 번 뚫고 두 번 넘어가는 자리예요. 그러면서 대금이 좀 붙어준 점, 대금 최근에 많이 붙었죠. 그래서 차트상으로 일단 최근 근 5년 내에서는 좀 괜찮은 모습이지 않나, 돌파. 그리고 이 종목이 앞에 이렇게 산이 좀 높은 게 있기는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대금이 안 터졌던 자리라서, 그리고 5년이 지난 막 10년 전 자리, 요런 곳에 그 물량은 사실 거의 안 남아 있어요. 이때부터 막 버티시는 분들도 없을 거고, 버티다가 보통 이런 구간에서 손절이 나옵니다. 막 3년, 5년 버텼는데 마이너스 70%면은 힘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자리, 5년 이상 지나가는 그런 자리의 물량은 사실 걱정할 필요 없고, 대금도 안 터져서, 그래서 요거는 별로 좀 의미 없지 않나.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좀 좋아 보이기는 해요. 대장이라는 점, 대장이기도 하고, 차트상 바닥권에서 돌파하기도 하고, 분봉에서 깔끔하게 의미 있는 자리 지지도 해주고. 그래서 일단 동방이 협력사 이슈로 좀 대장이고, KTH가 오늘 또 시간에도 좀 세게 올라줬네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그렇게 시장에 관심을 세게 받거나 막 그런 좀 좋아 보이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거는 조금 적어 보이긴 합니다. KT 자회사이긴 한데, 그래도 얘도 뭐 찾아보자면은 이런 자리를 넘어와 준 점은 좋아 보이기는 해요. 근데 조금은 뭔가 아쉽지 않나? 임팩트. 그리고 재료 측면에서도 쿠팡 플레이, 꿈꾸는 쿠팡 OTT, 육성, 수혜 기대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이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쿠팡 플레이가 막 지금 제가 알기로 막 엄청 잘 나가고 이러진 않거든요. 넷플릭스 이런 게 더 잘 나가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나. 그래가지고 오늘 2등주로 오르긴 했고 시간에도 좀 세게 올랐는데 쿠팡 플레이라는 OTT 계열이 조금 선뜻 와닿지는 않아요. 재료 측면에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오늘 상당히 강하게 움직여줬고 얘는 이제 분봉을 보면 움직임이 엄청 격했습니다. 고점 저점 대비해서 막 10% 이상 오르고 고점 대비해서 막 10% 밀고 엄청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변동이 커요. 종목이. 그래가지고 매매를 하실 거라면은 이 종목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 그거는 좀 인지를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인포마크 이제 손정희 회장 그런 걸로 좀 올랐는데 얘는 일단 대금이 안 터져가지고 저는 이런 거는 일단 그냥 빼놓습니다. 오늘 상승률이 좀 크긴 했죠. 상승률이 크긴 했는데 거래대금이 너무 없어요. 거래대금이 안 터졌다는 거는 얘가 종목이 상승을 크게 했어도 이 종목에 누군가 큰 돈을 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100, 1000억, 10억, 30억 터졌거든요. 30억은 터졌다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죠. 요즘 종목들 기본적으로 막 1000억, 2000억, 오늘 삼성전자 8조 막 이렇게 터지는데 30억? 누구 코에 붙여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 종목이 움직이긴 했으나 일단 대금 때문에 저는 조금 탈락. KL에 또 물류 관련주로 동방이랑 같이 엮이는 해가지고 오늘 반짝하긴 했는데 윗골이 길죠. 그리고 대금 안 터졌어요. 이런 종목도 일단은 저는 뒤로 밀어두고 알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상장한 지 한 좀 된 회사인데 일단 얘도 이런 바닥권에서 올라와 주는 거는 좋기는 해요. 대금 붙고 해가지고 바닥권에 거래대금 첫 붙은 거는 상승으로 추세 전환하는 신호다. 요런 이제 기본적인 그런 것도 있기는 하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이렇게 저항 많았던 자리 돌파도 해줬겠다. 근데 OTT라는 재료가 저는 KTH도 또 좀 그렇지만 좀 애매하지 않나. 그래서 좀 같이 묶어서는 보는데 일단은 조금 재료 측면에서는 좀 선뜻 손이 가는 그런 재료는 아닙니다. 오늘 3등 주긴 하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포장주들 대형 포장이 지금 시간에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래서 대형 포장이 원래는 코로나, 택배, 제지 관련주로 올랐던 애죠. 그리고 이 종목 딱 보면서 든 생각이 오늘 중간중간 영상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돈이 많이 들어간 종목은 그냥 죽지 않는다. 이런 종목이거든요. 얘가 5천억 넘게 터졌었습니다. 거래대금이. 자, 코로나 관련주 한번 가볼까? 그래서 지금 얘를 대장으로 나머지 애들 슬쩍슬쩍 움직였거든요. 삼보판지 이런 애들 시간에. 그래서 대형 포장이 택배 종목 중에 대금이 가장 많이 터졌었는데 이 종목 역시나 밀리더니 뜬금없이 쿠팡 저거 이슈를 엮어서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냥 어떻게 보면 억지이지 않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주식시장이 그래요. 그래서 쿠팡이 이제 택배죠. 택배면은 제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얘가 대금 많이 터지고서 그동안 코로나 확진자 감소 특별한 임팩트가 없다 보니까 쭉 밀리더니 그냥 붙인 느낌. 그래서 이런 종목은 시간에 갭 뜨면은 조심하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다날이랑 갤럭시아 머니트 트리 이런 거는 결제 관련주로 움직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종목들이 여러 개 있기는 한데 솔직히 저는 매매를 하면은 동방 아니면 KTH까지 얘도 재료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들거든요. 엮이는 재료는. 네, 일단은 동방이 실질적으로 쿠팡 협력사
뭐 지분이 엮여 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지분 엮인 회사가 없어요, 아쉽게. 그래서 이런 협력사, 그래도 좀 대표적인 협력사다 보니까 그러면서 얘는 차트 자리도 좀 괜찮고 대금도 오늘 나쁘진 않게 터져줬어요. 그러면서 얘는 시총이 좀 가볍습니다. 유통 시총 뭐 한 70%여가지고 한 800억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동방 그리고 KTH 요 손으로 좀 보지 않을까. 그리고 재료에 관련해서 요거는 일단 일정이 이르면 3월이에요. 이르면 3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뭔가 IPO 이런 게 확정이 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내일 좀 반짝할 수는 있겠지만 뭐 여기서부터 길게 간다기보다는 지금 정리를 해두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뭐 IPO 진행하겠다 이런 이슈가 나중에 따라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럴 때 지금 정리해둔 종목 가지고 그때 가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은 드리지만 뭐 내일 뭐 이게 뭐 몇일 갈 수도 있기는 해요. 나스닥 상장 이슈라는 게 그렇게 약한 거는 아니다 보니까 뭐 그리고 지금 시장이 워낙 광기 구간이죠. 그래서 더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막연히 이게 막 계속 갈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단타 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내일 눌림자리든 뭐 좀 한번 보실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좀 큰 틀에서 상장 이어진다 싶으면은 그거에 따라서 상장 스케줄이 나올 거고 그런 스케줄 나오면은 스케줄을 보고서 그때 지금 정리해둔 종목에서 대장주로 움직였던 애들 그런 순으로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동방 그냥 예시로 들어드리자면은 뭐 내일 갭 뜨고 뭐 더 갈진 몰라요. 근데 몇일 지나면은 얘도 이슈가 잠잠해지면은 새로운 이슈가 따라붙지 않으면 눌립니다. 조정이 나오겠죠. 그러면 조정이 나온다. 근데 뭐 한 3월 부근 됐어요. 지금 시기가 뭐 3월쯤 됐다고 쳐요. 3월 됐는데 이 종목이 뭐 요런 3,000원 깨지고 뭐 한 요런 부분까지 내려와 있어. 2,700원. 전고점 막 이런 박스 하단. 그러면은 요런 곳에서 슬쩍 좀 이슈 이제 슬슬 나올 때 되지 않았나? 요런 곳에서 좀 큰 폭으로 분할 매수. 요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겠죠. 그때 가서 나스닥 상장 뭐 뉴스 보고서 그때 가서 부랴부랴 찾는 것보다 그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두고 내일이랑 내일 모레 흐름 보면은 그래도 쿠팡 관련 종목에서 누가 대장으로 움직이는구나 좀 그런 것도 봐두고 해가지고 관련 종목 좀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항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